안녕하세요. 아스터리언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읽는 분들께 아주 중요한 흐름 하나를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방향만 보려고 하지만 사실 시장은 방향보다 구조가 먼저 움직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구간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보다 왜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움직임과 실제 흐름이 완전히 어긋나는 날, 대부분의 실수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단순한 상승이나 하락 예측이 아니라 왜 이 구조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착각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같은 차트를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쌓이기 시작하면 단순 대응이 아니라 자신의 흐름에 맞는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하루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전일 하락 추세가 확정되고 초기 하락이 이미 한 차례 확장된 이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은 단순히 내려간다기보다는 그 하락 흐름이 이어지면서도 중간에 반등이 한번 끼어드는 구조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방향 자체는 여전히 아래쪽이 우위에 있지만 그 안에서 잠깐 숨을 고르는 구간이 함께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이런 구간은 겉으로 보면 상승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하락 흐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처럼 흐름의 본질과 표면,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나는 구간일수록 개인별 구조에 맞는 대응 설계가 훨씬 중요해지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달의 흐름을 보면 공포가 완전히 극단으로 치닫기보다는 일부 완화되면서 저가 매수 심리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지만 아직 방향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등은 나오지만 그 반등이 지속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나후의 작용은 이 구간에서 더욱 중요한데 반등이 나올 때 그것을 실제 추세 전환처럼 보이게 만드는 왜곡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즉, 상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락 중간에 만들어진 착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바로 이 반등을 새로운 상승 시작으로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수성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면서 변동성을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위로도 빠르게 움직이고 다시 아래로도 빠르게 꺾이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이 때문에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큰 구조 안에서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K2는 하락 추세를 유지시키는 핵심 역할을 하면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그 흐름을 다시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다시 아래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태양은 여전히 하방 중심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마른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시간 흐름으로 보시면 자정 이후 0시부터 2시 구간에서는 전일 하락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저점 확인이나 약한 하락 흐름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간은 아직 하락 에너지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락 마무리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는 급하게 방향을 판단하기보다는 흐름이 어디까지 밀리는지 구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런 초반 구간에서의 대응 방식은 개인마다 결과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진입보다 구조를 설계하는 접근이 더 유효하게 작용하는 구간입니다. 이후 2시부터 4시 구간으로 넘어가면 하락의 속도가 점차 둔화되면서 시장이 더 이상 강하게 밀리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구간이 바로 저점 형성을 시도하는 핵심 구간으로 하락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시장 분위기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아직 반등 확정이 아니라 단순히 하락이 멈추는 구간이기 때문에 섣부른 방향 전환 판단은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시부터 6시 구간에서는 실제로 1차 반등이 시작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저가 매수 심리가 유입되면서 가격이 위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시장에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됩니다. 이 구간은 심리적으로 가장 착각이 발생하기 쉬운 구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승의 시작인지 단순 반등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중요해집니다. 이후 6시부터 8시 구간에서는 반등이 더욱 확대되면서 빠르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성의 변동성이 작용하면서 상승 속도가 붙고 체감상으로는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역시 전체 구조 안에서는 아직 검증이 필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추격보다는 위치 판단이 훨씬 중요한 시점입니다. 8시부터 10시 구간으로 넘어가면 반등이 지속되거나 혹은 과도한 상승 이후 윗꼬리를 만들면서 힘이 빠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는 나후의 왜곡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상승이 실제보다 더 강하게 보이거나 과장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상승의 강도 자체보다 그 상승이 유지되는지 꺾이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10시부터 12시 구간에서는 반등의 힘이 점차 둔화되면서 상승이 멈추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상승 구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에너지가 약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구간에서의 판단이 이후 흐름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구조 변화에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시부터 14시 구간에서는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방 중심이 유지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등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다시 아래쪽으로 흐름이 이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구간은 방향이 다시 확인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흐름을 따라가는 전략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후 14시부터 18시 구간에서는 하락이 재개되면서 다시 한번 추세가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 구간은 단순 하락이 아니라 반등 이후 재진입하는 하락이기 때문에 체감 강도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구간에서는 진입 타이밍보다 구조적인 위치가 훨씬 중요해지기 때문에 개인별 대응 설계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시부터 24시 구간에서는 하락 흐름이 이어지면서도 점차 변동성이 안정되는 흐름으로 전환됩니다. 급격한 움직임보다는 완만한 하락이나 횡보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간은 다음 흐름을 준비하는 안정 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대응보다는 전체 구조를 정리하는 접근이 더 유효합니다. 이처럼 하루 전체 흐름을 연결해서 보면 단순한 방향 예측을 넘어 개인별 흐름에 맞는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실제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고점과 저점 구조를 보시면 먼저 고점 형성 구간은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로 보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 구간은 단순히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이 아니라 반등이 과열되면서 동시에 라후의 왜곡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상승이 실제보다 더 강하게 보이거나 계속 올라갈 것처럼 느껴지는 착시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이 상승은 추세 전환이 아니라 하락 중간에 나타난 반등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형성되는 고점은 이후 흐름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구간의 핵심은 상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승이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읽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개인별 구조 설계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저점 형성 구간은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간은 전일 하락이 마무리되면서 더 이상 강하게 밀리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가격이 멈추는 듯한 움직임과 함께 시장 심리가 안정되기 시작하고 이후 반등의 출발점이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이 저점은 단기적인 반등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동시에 전체 하락 구조 안에 있는 저점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단순히 반등을 노리는 접근보다 이 저점이 어떤 구조 속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전체 핵심 구조를 정리해보면
달의 영향으로 반등 심리가 유입되면서 시장에 다시 매수 흐름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나우는 이 반등을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들면서 상승 착시를 유도합니다. 수성은 이러한 과정에서 변동성을 유지시키며 위아래 움직임을 빠르게 만들어내고 방향성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 와중에 K2는 전체 흐름을 다시 하방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면서 반등 이후 다시 눌리는 구조를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전체 중심을 여전히 하방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날의 구조는 하락 추세는 유지되지만 그 안에서 단기 반등이 발생하고 그 반등이 다시 눌리면서 하락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즉, 상승처럼 보이는 구간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추세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방향 자체를 맞추는 것보다 어느 구간이 반등이고 어느 구간이 추세인지 구분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방향 해석으로 넘어가면 현재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향 자체는 여전히 하방이라는 점입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흐름의 일부일 뿐 전체 방향을 바꾸는 요소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날의 반등은 상승의 시작이 아니라 하락 중간에서 나타나는 숨고르기 구간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반등이 나오지만 결국 다시 내려가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상승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향이 바뀌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락 흐름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시장을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초반에는 하락이 마무리되면서 저점이 형성되고 이후 아침으로 넘어가면서 반등이 시작됩니다. 오전에는 그 반등이 확대되면서 상승처럼 보이는 구간이 나타나고 정오 부근에서는 그 반등이 멈추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오후로 넘어가면 다시 하락이 재개되면서 전체 방향이 유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야간에는 그 하락이 완만하게 이어지거나 안정되는 흐름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하루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보면 단순히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라 각각의 구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별 역할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공통적인 정답보다는 각자의 진입 위치와 대응 방식에 맞춘 설계가 훨씬 중요해지게 됩니다. 이제 이 구조를 기준으로 보시면 방향은 여전히 하방이 우위이고 반등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흐름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등 이후 다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포함해서 전체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이 나타나지만 결국 다시 하락으로 이어지는 되돌림 구간의 흐름입니다.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단순한 방향 예측을 넘어서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개인 맞춤형 구조 설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실질적인 차이를 체감하게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흐름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시장은 항상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고 보이게 하는 방향과 실제 방향을 다르게 만들어내면서 참여자들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는 흔들리고 누군가는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그 차이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자신에게 맞게 적용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이 분석이 끝난 이후 뒷부분에는 추가 영상이 이어집니다. 그 내용은 단순한 시장 분석이 아니라 더 나은 인생을 위한 개인별 맞춤 에너지 구조 개선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나 개인적인 문제들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흐름을 참고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타이밍을 놓친 뒤에야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이미 성공의 열매를 따는 것을 보며 뒤늦게 후회하는 비용보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궤도를 미세하게라도 수정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오늘도 흐름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정밀한 구조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단순히 감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의도대로 조율하시겠습니까? 거대한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었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창밖으로 그 비바람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개입입니까? 아스터리언은 운명을 맞추는 점술가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하는 에너지 엔지니어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라는 무책임한 위로보다는 지금 당신의 어느 행성 에너지가 불균형하니 이 주파수를 보정해야 합니다라는 명확한 데이터와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 보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실제적인 변화의 도구를 제안하는 것. 이것이 아스터리언이 지향하는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명리학이라는 설계도는 태어난 순간 고정된 8글자를 통해 당신의 본질적인 성향과 삶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의 틀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베다 점성술 조티쉬의 핵심인 다샤 시스템은 단 1초 안에서도 당신의 차트에서 어떤 행성이 어떤 위치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정도로 세밀합니다. 명리학과 조티쉬, 이 두 시스템의 만남이 아스터리언이 제안하는 에너지 공학의 정수입니다. 조티쉬의 한 분야인 나트나 치키차, 즉 보석 처방의 관점에서 원석은 특정 행성의 에너지를 수신하고 증폭하는 에너지 필터이자 안테나입니다. 아스터리언은 이 원석을 통해 운명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교정법 중 가장 강력하고 우아한 방법, 나트나 치키차로 당신을 올바른 궤도로 되돌려놓는 개입을 선택합니다. 아스터리언이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팔찌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필드를 우주의 최적화된 빛과 연결하는 접속점입니다. 이 연결을 위해 아스터리언은 독보적인 분석과 검증으로 정확한 기준점을 찾고 개입 구조를 결정합니다. 단지 부귀해지도록 노란빛의 돌을 구성하거나 사주에 물이 부족하다고 검은빛의 돌을 구성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개입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흐름 위에서 지금 어떤 빛이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까? 그 에너지는 당신의 의도대로 흐르고 있습니까? 해석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분석도 저희의 몫입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키겠다는 의지 하나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아스터리언의 에너지 공학이 당신의 가장 든든한 항해 지도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스터리언은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당신의 에너지에 직접 개입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운명은 해석하는 순간 바뀌지 않습니다. 개입하는 순간에만 바뀝니다. 지금 이 흐름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시간은 그대로 흘러갈 것이고, 지금 이 흐름에 개입한다면 당신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그대로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기준점으로 바꿀 것인가? 아스터리언은 그 기준점을 만드는 곳입니다. 필요한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는 영상 하단의 설명란의 블로그나 스마트 스토어 URL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